반갑습니다. 전정준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아버지 묻으러 아들이 한국 못 간다니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 국가유공자 부인인 재외동포 백정순님의 대통령 탄원서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 대통령 탄원서는 한국 국적법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탄원서 사연 속에 한국 국적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정순님의 대통령 탄원서는 제가 증병서류와 함께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으며 2023년 8월 2일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탄원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대한민국의 안녕과 사법적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72세 백정순입니다. 저의 남편 백두현은 베트남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남편은 2022년 10월 지병으로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죽어서라도 고국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늘 해온 터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과 함께 충북 괴산 호국원의 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 뉴욕 총영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37세인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서 한국에 가도 어쩌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듣고 안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UN 직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은 자신은 한국행을 포기할 터니 아버지 안장을 위해 어머니와 누나만 다녀오라고 했지만 국가유공자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배웅길에 아들이 참석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뉴욕 총영사관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아들이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호소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관에서는 속 시원하게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해 달라고 해도 애매한 답으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1984년 11월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저와 남편 그리고 3살짜리 딸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였기에 아들은 한국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 백두현은 월남전 백마부대를 참전한 1965년부터 68년, 2000년 2월 참전용사 증서 고엽제 피해자 인정을 받고 2011년 11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뉴욕에서 약 30년 동안 작은 거인이란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문의 전화를 받고 애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삿짐 센터 일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지자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고물상을 하면서 폐병이나 폐지를 모아 팔았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생활을
꾸려 나갔을 겁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게 살았지만 딸과 아들은 어엿하게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이었지만 희생한 보람이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의 딸은 영주권자였으나 저의 남편이 시민권을 따는 것을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시민권자가 되면 대학 갈 때 장학금이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가정 형편상 딸은 아빠를 설득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시민권을 따지 않고 계속 영주권자로 남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잊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저의 딸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복수 국적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2005년 홍준법이 통과될 때 1986년생인 우리 아들까지 소급해서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한국에서 안 사람이 없었을 텐데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가 어떻게 그 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국 정부에서 통보를 해준 적도 없고 또한 우리 아들은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했다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역 기피자로 몰려서 아버지 안장을 못하러 간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UN 직원인데 처음 취직할 때 신원조회에서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 국적으로만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나 아들 자신은 한국 국적까지 가진 복수 국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유엔에서 아들의 복수 국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신원조회 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은 벌써 고민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허전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인해 우울증과 심장병 그리고 혈압이 악화되어 10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저를 보고 딸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한국말도 서툴고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고 걱정 어린 말을 하는데 전 아들 없이 남편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저의 남편을 호국원에 속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저희가 자랑으로 여겼던 국가 유공자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을 아들과 함께 보내드릴 수 있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 세계 해외 동포 차세대를 위해 불합리한 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국만리에 있는 늙은이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백종순. 그리고 친필로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님을 통해서 2005년 개정법 이후 약 18년 만에 잘못된 국적법이 바로 잡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